3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인. 시댁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린 가난에 물려줄 거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구청 등기 우편 한 통을 꺼내는 순간 그 여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서류 제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 그리고 그 아래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건물 소유자 박미정. 연남동 5층 건물.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갔다. 하지만 남편도 시누이도 처음엔 모른 척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댁 거실에서 진짜 폭탄이 터진다. 남편의 빚 7억. 거기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숨겨둔 돈의 정체까지.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이 시작된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였습니다. 박미정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53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광고지뿐이네. 미정은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마포구청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미정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 미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박미정.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21. 면적 지상 5층, 연면적 800제곱미터. 취득일 2024년 2월 28일.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미정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연남동 건물이었습니다. 5층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자신이었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누가? 이걸?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 30년이었습니다. 남편 김동훈과 30년을 살았습니다. 시댁과도 30년을 함께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이었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상철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8살이었습니다. 시누이 김은경도 있었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미정은 시댁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린 재산 한 푼 없어. 니들 살기도 바쁜데 기대 마라.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난해. 너희한테 물려줄 것 없어. 미정은 믿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뭡니까?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연남동이었습니다. 비싼 동네였습니다. 이게 재산 한 푼 없다고?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6살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 있어. 뭔데?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알았어. 저녁에 보자.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취득일 2024년 2월 28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정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왜? 아무 말도 없었지? 미정은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미정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아만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거 해. 미정아, 저거 해. 고마운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도 미정이 모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정 혼자였습니다. 미정아, 내가 시간 많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도 일했습니다. 파트타임이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미정은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댁은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믿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해. 시댁이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야 해. 하지만 이건 뭡니까?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미정 이름이었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고?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무슨 이유가? 미정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봐야 해. 그날은 길었습니다. 미정은 일을 나갔습니다. 마트였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건물, 내 이름,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 말 안 했지? 시댁이 알까? 남편은 알까?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왔어? 응. 동우는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있다며?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동훈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연남동 건물? 응.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동우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몰라. 이거 정말? 응. 아버지가 뭘 하신 건지. 미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재산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럼 이 건물은?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장을 봤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시아버지가 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혹시 나를 인정해 주신 건가? 30년 고생한 거 알아주신 건가?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미정의 인생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입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하지?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직접 알아봐야 하나?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였습니다. 구청에 가기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기로였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건물이 뭔지 말입니다. 왜 자신의 이름인지 말입니다. 미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불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미정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진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연남동 321.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였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미정은 연남동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찾았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였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였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게 네 건물? 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 미정은 건물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정은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미정은 23이었습니다. 동우는 26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가난해 보였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해해줘. 미정은 이해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미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1994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미정아,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 피곤해요. 그래, 쉬어. 미정이가 하고 있어. 미정은 혼자 다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국간이 좀 약한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턴 잘해. 네, 어머니.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미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며느리가 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참았습니다. 시집 온 거니까 이게 당연한 거겠지. 2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시댁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하지만 육아는 미정 혼자였습니다. 미정아, 내가 엄마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미정은 혼자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키웠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바빠. 무엇이 바쁜지 몰랐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바빴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미정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이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힘들어. 너희 알아서 해. 미정은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집에 와서 집안일 했습니다. 저녁 준비했습니다. 아들 돌봤습니다. 하루가 정신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셨습니다. 당뇨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모셔다 드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경이는 바빠. 신우이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미정도 일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야? 마트 계산이.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미정이 모셨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입원했습니다.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해줘. 또 미정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미정이 돌봤습니다. 미정아, 약 좀 챙겨줘. 미정아, 밥 좀 먹여줘. 미정아, 목욕 좀 시켜줘. 모두 미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봤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그 말뿐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며느리니까.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학기당 4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등록금 좀 미안하다. 미정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 재산 한 푼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 미정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습니다. 그래. 시댁은 가난하니까. 미정은 일을 늘렸습니다. 풀타임으로 바꿨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려. 또 미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힘들어했습니다. 미정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니까 돌봐드려야 해.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미정아, 아버지 좀 봐줘.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는 못 보겠어. 미정이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돌봤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흘장이었습니다. 미정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음식, 손님 응대, 정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시누이는 손님들과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형식적으로 절만 받았습니다. 미정이 다 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미정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미정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 30년 들었어. 이제 지겹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건물 소유자였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고?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미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희생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운 세월이었습니다.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무슨 이유가? 미정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속았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기로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였습니다. 미정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이었습니다. 미정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남편 동훈이 퇴근했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왔어? 동훈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미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동훈은 미정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미정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동훈은 앉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궁금해. 연남동 건물? 당신 몰랐어? 동훈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마를 닦았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 정말이야. 아버지가.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신 건지 나도 전혀 몰랐어. 미정은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연기였습니다.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재산 없다고 했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평생 그렇게 들었어. 동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은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미정이야. 왜? 차갑게 들렸습니다. 급한 얘기 있어. 뭔데? 연남동 건물 알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은경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남동 321 건물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은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청에서 등기 우편 왔어. 건물 소유자가 나래. 은경은 폭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뭘 했길래 건물이 언니 앞으로 가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을. 미정은 침착했습니다. 나도 몰라. 오늘 처음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아버지 꼬드긴 거 아냐?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경아, 나는 정말 몰랐어. 그럼 누가 알아?
당신,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 아니, 재산, 한 푼, 없다며.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재산, 한 푼, 없다고 했잖아.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은경도 몰랐습니다. 재산이 있는 줄 말입니다. 은경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네, 재산이. 언니, 앞으로 갔는데, 언니, 뭔 짓 한 거야?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동훈이 미정을 봤습니다. 은경이가 뭐래? 자기도 몰랐대. 재산이 있는 줄.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 아버지가 왜? 미정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댁이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했습니다. 재산 없다고, 가난하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경이었습니다. 미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습니다. 동훈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경아? 오빠. 은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울렸습니다. 언니, 바꿔줘. 동훈은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경아, 미정이 지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 재산이 왜? 언니, 앞으로 가. 그건 나도 몰라.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은경은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 집 가. 거기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훈은 미정을 봤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걸 나도 전혀 몰랐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집 가야겠네. 같이 갈게. 그래.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시아버지가 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미정은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3년 동안 병원을 모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정과 동우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포구였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도 작았습니다. 20평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 살면서 5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경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미정과 동우는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그 건물, 내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구청에서 등기, 우편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은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응, 정말 몰랐어. 그럼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미정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빚 같은 거?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빚? 네. 혹시 아버지가 빚이 있으셨나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빚이 있었어.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말입니다. 미정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미정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무너지지 않기로였습니다. 미정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어. 보증을?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응. 10년 전쯤. 얼마나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억 원.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5억 원이요? 그래. 동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비밀로 하래서 창피하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 망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독촉이 왔어. 은경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갚았어. 10년 동안. 지금은 2억 원 남았어. 미정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건물을 채권자들 눈을 피하려고. 미정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뭐라고요? 미정은 놀랐습니다. 20년 전부터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30년 전에 샀어. 작은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재건축했어.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럼 준호 등록금 때? 그때도 건물이 있었어? 미정은 참았습니다. 일단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제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경이 말했습니다. 빚 때문이잖아. 채권자들이 건물 가져갈까 봐. 그래서 언니 이름으로 숨긴 거지.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저는 빚막이 방패였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가? 동훈이 물었습니다. 화장실. 미정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빗막이, 방패, 내가 그런 용도였어?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해. 미정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언제, 누가, 왜, 제 이름으로 했는지.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 아버지 상태가 나빠졌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건물을 미정이 이름으로 해야겠어라고. 미정은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해라고. 건물까지 넘어가면 우린 끝이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법무사 찾아갔어. 혼자? 응. 나도 몰랐어.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해줬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작년 12월 초. 돌아가시기 며칠 전. 미정은 계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12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12월 초면 20일쯤 전이었습니다. 급했구나. 정말 급하게 처리한 거구나. 미정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알려주실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미정아, 아버지가 너한테 직접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못 하고 가셨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구청 우편이 안 왔으면 저는 영원히 몰랐겠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동훈이 물었습니다. 구청 갔다 올게요. 등기부등본 떼야 해요.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내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미정은 집을 나왔습니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마포구청이었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려요. 주소 알려주세요. 미정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연남동 321.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신청인 성함은 박미정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미정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받았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소유자 박미정. 취득일 2023년 12월 5일. 취득 원인 증여. 이전 소유자 김상철. 미정은 계속 읽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없음. 가압류 없음. 가등기 없음.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네. 빚이 있다면서? 왜 근저당이 없지? 미정은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한 줄이 보였습니다. 근저당 말소일 2023년 11월 28일. 말소? 빚을 갚았다는 건가?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미정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건물 과거 기록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등기부, 발급, 부탁드려요. 전체, 이력, 필요하세요? 네. 10분 후였습니다. 전체 이력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자세히 봤습니다. 2013년 3월 근저당 설정 5억 원. 2023년 11월 28일 근저당 말소. 2023년 12월 5일 소유권 이전 김상철 박미정. 미정은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빚을 갚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옮긴 거구나. 하지만 어떻게 갚았지? 어머니는 2억 원 남았다고 했는데 미정는 더 궁금했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등기부에 나온 법무사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무사 사무실 마포구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찾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남동 321 건물 관련해서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미정 님,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이전 건 궁금해서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전은 급했습니다. 급했다고요? 네. 김상철 님께서 급하게 오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처럼요.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도 같이 하셨어요. 한꺼번에요? 네. 같은 날 11월 28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누군지?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요. 미정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급했다.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그럼 빚 때문만은 아니야. 다른 이유도 있어. 미정은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급하게 처리했는지 말입니다. 왜 하필 자신의 이름으로 했는지 말입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기로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였습니다. 미정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미정의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미정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진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말입니다. 미정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였습니다. 모두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이 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미정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미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됐더라고요. 작년 11월 28일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어떻게 갚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5억 원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데서 빌렸어. 어디서요? 동훈이 회사.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동훈을 봤습니다. 동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동훈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렸어. 5억 원.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 동훈을 봤습니다. 동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걸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동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셔서. 그래서 회사 돈을? 응. 일단 급한 대로. 미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은경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뭔데? 오빠, 회사가 지금 어려워. 미정은 동훈을 봤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동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업 확장하려고 큰 돈을 투자했거든. 그런데 실패했어. 그래서 빚이 생겼어. 미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7억 원. 미정은 의자를 잡았습니다. 7억 원? 응. 그래서 아버지가 건물을 언니 이름으로 한 거야. 채권자들 눈을 피하려고. 미정은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남편 빚 때문에 건물을 숨긴 거구나. 미정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빚막이 방패였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어떻게 회사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미정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숨긴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미안하다. 미정아. 하지만 급했어.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도 들어왔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알아. 미안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안아줘.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아달라고? 30년 동안 이용하고 이제 안아달라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였습니다. 상철아, 어디 갔어? 남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 순이 씨. 오래간만이네. 당신은? 나 박철수야. 기억 안 나? 상철이 친구. 시어머니는 기억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철수? 그래. 상철이 어디 갔어?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뭐? 돌아가셨어? 네.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큰일이네. 무슨 큰일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용증이에요. 상철이가 나한테 3억 원 빌렸어요. 작년 10월에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3억 원? 네. 상철이가 급하다고, 꼭 갚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돼서 오늘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 씨, 미안하지만 이 돈 갚아주셔야 해요. 나도 사정이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빚더미예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잠깐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3억 원은 뭐 하는 데 쓰셨어요? 철수가 미정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박미정입니다. 아, 며느리 분.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철이가 말하길 아들 사업 빚 갚는 때 쓴다고. 미정은 동훈을 봤습니다. 동훈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친구니까. 철수는 서류를 도로 받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3억 원 갚아주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 신청할게요. 철수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은경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동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한 거구나. 남편 빚 때문에 건물을 지키려고 나를 이용한 거구나. 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빚막이 방패였네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 미정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래, 가족이잖아. 30년 동안 한 식구로 살았잖아. 미정은 웃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한 식구였죠. 그래, 그러니까 제발. 은경이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이면 희생해야지. 우리 다 어려운데 언니만 잘 살 거야? 미정는 은경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희생이요? 그래, 가족이니까. 미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미정아, 어디 가? 집에 갈게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동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미정아, 잠깐. 미정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30년 동안 나를 이용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면 끝이에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할지. 미정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격이 말입니다. 미정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집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동훈도 매일 연락했습니다. 미정아, 집에 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미정은 고민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시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미정아로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게 큰 짐을 남기게 됐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내가 이 집을 살렸다고 생각한다. 30년 동안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내가 명절마다 밥을 차리고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것을 참아준 것을 안다. 우리 집 사람들은 너를 당연하게 여겼다. 나도 그랬다. 미안하다. 동훈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건물을 팔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옮겼다. 채권자들이 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널 지켜주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희생하길 바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것이다. 미정아, 듣지 마라. 내가 희생할 이유는 없다. 이 건물은 이제 내 것이다. 법적으로도 내 것이다. 내가 결정해라. 팔아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된다. 시댁에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된다. 그건 모두 내 선택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라.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너를 지켜라. 고맙다, 미정아. 내가 우리 며느리여서 행복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항상 고마웠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동훈이를 용서해줘. 그 아이도 잘못했지만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도 내 선택이다. 행복해라, 미정아. 내 인생을 살아라. 김상철.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야 해.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동훈, 은경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더 퉁퉁 부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어떡하면 좋아? 울먹였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뭔데? 미정은 편지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어제 우편함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동훈에게 건넸습니다. 동훈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은경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할 건데? 미정은 은경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요? 당연하잖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미정는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빈막이 방패였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은경이 반발했습니다. 미정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이 며느리였어요.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밥 차렸어요. 시아버지 병원도 3년 동안 혼자 모셨어요. 준호 등록금도 혼자 벌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한 푼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시댁이 가난하니까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은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미정은 은경을 봤습니다. 가족이면 희생해야 한다고요? 그래, 당연하잖아. 며느리면 희생하는 거지. 미정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이면 이용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를 빈막이 방패로 쓰지 말았어야죠.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건물을 옮기지 말았어야죠.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아니면 우리 끝이야. 미정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며느리니까요. 30년 동안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훈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정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건물을 옮긴 거.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비밀로 하래서. 미정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만 몰랐네요. 저만 이용당한 거네요. 미정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건물 법적으로 제 거예요. 시아버지가 증여하신 거예요.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나눠야지. 미정는 은경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제 희생은 뭐예요? 그건 나누지 않았잖아요. 제가 혼자 다 했잖아요. 은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는 시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어요.
미정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렸다. 하지만 아무도 널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라. 미정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지킬 거예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우리 어떻게? 미정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이용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늦었어요. 미정는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연락할게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정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미정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거. 미정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당당한 반격이었습니다. 미정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말입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정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 님. 맞으시죠?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지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편지였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지원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읽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이 건물은 박미정 님 소유예요. 증여로 처리됐고 등기도 완료됐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요구하면 어떤 요구요? 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어요. 증여 받은 재산이니까요. 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남편 분 빚이 7억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 빚이 개인 빚인가요? 사업 빚인가요? 사업 빚이요. 회사 이름으로 빌린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안전해요. 회사 빚이면 개인 재산과는 별개니까요. 하지만 개인 보증을 섰다면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개인 보증이요? 네. 남편 분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들이 개인 재산도 청구할 수 있어요. 미정은 걱정됐습니다. 그럼 확인해봐야 하나요? 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남편 분한테 물어보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님 명의로 된 재산이 이 건물뿐인가요? 네.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이 건물을 지키려면 절대 님 이름으로 빚을 내면 안 돼요. 담보 대출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미정은 상담을 마쳤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일단 안전하구나. 개인 보증만 안 섰다면. 미정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미정아. 어디 있어? 밖에 있어. 잠깐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당신 사업 빚 개인 보증 섰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동훈이 말했습니다. 섰어.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얼마나? 전부 7억 원. 전부? 응.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미정아. 잠깐.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개인 보증을 섰구나. 그럼 채권자들이 올 수도 있어. 미정은 다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개인 보증 섰대요. 7억 원. 전부요. 지원은 심각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럼 조금 복잡해지네요. 채권자들이 남편 분 재산을 청구할 거예요. 그럼 제 건물도 법적으로는 님 건물이에요. 하지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증여가 채무 회피 목적이라고요. 미정은 걱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일단 남편 분과 협의하세요. 채무 정리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회생이나 파산이요? 네. 그게 제일 깨끗해요. 알겠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얘기해야 해. 제대로 정리해야 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미정은 앉았습니다. 동훈도 앉았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개인 보증 얘기 들었어. 동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 돈 빌릴 때 은행에서 개인 보증을 요구했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내 편이야? 그래. 물론이지. 그럼 선택해.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자. 아니면 시댁 편을 들어. 동훈은 미정을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회생 신청해. 채무 정리 절차 밟자. 그럼 회사는 망하는 거야. 이미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빚 7억 원 어떻게 갚을
건데?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편지, 봤지? 응.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라고. 그래서? 미정이 물었습니다. 동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정말? 응. 너 말이 맞아. 이대로는 안 돼.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미정아. 진작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동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겁쟁이야. 아버지 말씀도 못 지켰어. 미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정리하자. 응.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미정과 동우는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지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생 신청 하려고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네.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지원은 서류 목록을 줬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개인, 재산, 목록, 채권자, 명단, 일주일 안에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동훈의 회사였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정과 동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동훈이 말했습니다. 응. 제대로 정리하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나랑 같이 해줘서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미정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정아, 회생 신청했다며? 네,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회사 망하잖아. 이미 망했어요. 어머니, 빚 7억 원. 어떻게 갚아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래도 건물 팔면 안 팔아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 거예요. 미정아, 제발 어머니 더 이상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훈이 미정을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을 사는 거. 미정은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말입니다. 30년 만에 말입니다. 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떳떳하게 말입니다. 미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미정은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훈의 회사는 정리됐습니다. 직원들은 정리해고됐습니다. 동훈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미정도 여전히 일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계속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경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자유야.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202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연남동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1층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건물 주인 박미정이에요. 아, 사장님. 주인이 놀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건물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 둘러봤습니다. 모두 사무실이었습니다. 월세를 잘 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합쳐서였습니다. 미정은 만족했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어. 검소하게 살면. 미정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정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박철수예요. 아버지, 친구. 미정은 기억했습니다. 3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차용증 받으셨죠? 네. 시어머니한테 주셨던 거요. 네. 그거 어떻게 아실 건가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정말요? 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 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게요. 그럼 30개월이네요. 네. 2년 반이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빌리신 거니까 제가 갚아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건물 월세로 갚을 수 있어.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 나머지 400만 원으로 살면 돼. 미정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훈이 퇴근했습니다. 왔어? 응. 오늘 건물 갔다 왔어. 그래? 어땠어? 좋더라. 관리도 잘 되고 다행이다. 미정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한테서 전화 왔어. 3억 원 차용증? 응. 내가 갚겠다고 했어. 동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건물 월세로 갚을 수 있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동우는 미정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당연한 거야. 시아버지가 빌리신 거니까. 동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자격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미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같이 살아가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미정은 꾸준히 빚을 갚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1년 동안 1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건 1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을 모두 집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시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동훈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절을 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편지 고마웠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 편지 덕분에 저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요. 동훈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살게요. 미정이랑 같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셨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훈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언제? 며칠 전에. 뭐라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네. 생각이 궁금해.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래. 천천히 생각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검소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54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이제 제 다리는 풀리지 않아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제 삶을 제가 붙잡으니까요. 미정은 시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액자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라.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매일 그 문장을 봤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6년 9월이었습니다. 미정은 2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2,4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건 1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갚았습니다. 성실하게 갚았습니다. 동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400만 원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이 2번이 됐습니다.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은 동훈과 산책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왜? 나랑 같이 살아줘서. 당연한 거잖아.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동훈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미정은 웃었습니다. 우린 부부니까 함께 사는 거야.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미정은 알았습니다. 희생 위에 굴러가는 가족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연하다는 말로 누군가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이면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은 배웠습니다.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다리는 풀리지 않아요. 제 삶을 제가 붙잡으니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이제 미정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미정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였습니다. 미정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답게 살 준비가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미정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짜로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다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정은 행복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에 만족했습니다. 미정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였습니다. 미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